밤 11시 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릴스를 넘깁니다. 10초, 15초, 20초. 고개를 드니 새벽 1시 반, 2시간이 초 단위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매일 이랬거든요. 잠들기 직전까지 폰 보다가 폰을 머리 위에 두고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1시간.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뇌사진 2장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할 겁니다. 2025년 과학자들이 스마트폰을 하루 5시간 이상 쓰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의 뇌와 나란히 놓았어요.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전전도요. 충동을 참고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멈춰 라고 명령하는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물리적으로 작아져 있었어요. 회색질이라는 뇌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이 패턴을 다른 데이터와 비교해 봤는데요. 바로 약물 중독자의 뇌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쓴 것만으로도 뇌가 마약을 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마약이랑 같은 패턴이 나올까요? 마약 중독자는 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슬롯 머신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전부 뇌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도파민. 여러분이 인스타를 스크롤한다고 해볼게요. 넘깁니다. 별로. 넘깁니다. 별로. 넘깁니다. 웃긴 영상. 또 넘깁니다. 별로. 넘깁니다. 충격적인 뉴스. 아까 말한 슬롯머신과 똑같은 겁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계속 당기는 거예요. 뇌에서는 스크롤할 때마다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나올 거야.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뭐냐면요. 흔히 도파민 터진다고 하면 짜릿한 쾌감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파민은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나올 거야 하는 신호입니다. 원래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다음 나무에는 있을 거야. 이 신호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도파민이 없는 쥐는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찾으러 가지 않아서 굶어 죽었습니다. 코카인은 이 도파민 회로를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스크롤은 같은 회로를 매일 수백 번씩 두드리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원시 환경에 살아남도록 설계된 뇌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즉시 반응하는 게 생존이었거든요.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바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고작 15년 전이에요. 수만 년 vs 15년. 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림, 좋아요, 추천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과 위치에 나오게 만듭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뇌는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 라는 경보를 울려요. 원시시대였으면 하루에 한두 번 있을 반응입니다. 그게 지금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일어나요. 뇌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자극에 길들여진 뇌는 운동, 독서, 대화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얻는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해킹당한 겁니다. 그러면 폰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25년 연구자들이 25명한테 7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전과 후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72시간 후 뇌에서 더 봐, 더 스크롤해 신호를 보내는 즉좌핵이라는 갈망을 만드는 영역의 회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봐를 외치던 갈망 회로는 약해지고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자기조절 회로가 강해져 있었어요. 72시간 만에요. 더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467명이 2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끊었어요. 2주 후 주의력과 정신건강을 측정했더니 주의력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10년을 되돌린 거예요. 뇌는 망가지기도 쉽지만 되돌아오기도 빠릅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환경에 따라 스스로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나쁜 쪽으로 바뀌었던 게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72시간 디톡스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1단계. 오늘 밤 충전기를 거실로 옮겨보세요. 폰은 거실에서 충전하고 방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면 알람 시계를 하나 사세요. 저는 안 쓰는 폰을 알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폰화면의 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폰이 머리맡에 없으면 그 자체로 뇌가 쉴 수 있습니다. 2단계.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끝낼 때까지 폰을 안 봅니다. 창문 열고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밖을 좀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폰으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밤새 뇌가 회복해놓은 에너지를 눈 뜨자마자 스크롤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보면 참을 필요조차 없어요. 3단계. 일하거나 공부할 때 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한 번이라도 폰을 확인하면 원래 집중으로 돌아오는데 27분이 걸립니다. 10초 확인하고 27분을 잃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폰이 손에 들고 있는 것에서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로 바뀝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저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뇌는 의지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방에 두지 않은 지 2년 반, 인스타를 끊은 지 1년 반이 됐는데요. 정말 체감됐던 건 인스타를 끊었을 때였습니다. 인스타를 했을 때는 항상 뇌에 구멍이 나서 에너지가 줄줄 새는 느낌이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의 80%밖에 못 쓰는 느낌이었죠. 끊자마자 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느꼈습니다. 정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